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거나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그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였고 총장이라는 직위에 오르기 위해 그냥 그런 척 했을 뿐인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 토록하는 내용의 검찰 보고 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계 개편안과 보고 사무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법무부는 대검에 계속되는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뜨고 물먹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법무부와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전 보고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검찰 보고 사무규칙은 일선 검찰청회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개정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에 직접 지휘 감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사의 밀행성,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검찰의 고위 간부는 일선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군사 정부에서도 대놓고 시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어떤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개혁이 진행될수록 검찰의 저항이 거세기만 한데요. 조국 정국 90일. 더 이상 대한민국 검찰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개혁을 당해야 하는 집단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항을 한들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흐름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1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재판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께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킹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 변론과 진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네, 짧게라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전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보다 1년 상향된 것입니다. 특검팀은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이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확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오늘 검찰의 황당한 구형은 이 사건을 쭉 지켜봐온 저로서는 어거지 논리와 짜맞추기 범죄 혐의의 결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시작하면 꼭 구속시키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검찰 제일주의가 낳은 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사를 하다가도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종결 처리해야 맞는 거죠. 자신들의 알량한 검찰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권 유린의 수사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